부동산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임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임차인의 확보가 가능하냐, 임차인이 어느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임차인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학습만 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오프라인 상에서 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줄여서 발품 대신 손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부동산 지도에 개발 계획 같은 걸 보시면요,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이거를 열심히 안 찾아봐서 그렇지 신사 위례선이 2007년도 개통 예정이죠. 위례선이 나와 있죠. 삼성역에 가보면요, GTX A 노선이 28년도에 오픈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탄 광역철도 덕정 수원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플랫폼만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물들을 가격도도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건물이라는 걸 체크하셔가지고 매매, 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5억짜리 건물에 대한 물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하셔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현장 답사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통해서 매물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검증된 사람에게 매물 추천을 받으면서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물건들을 골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지역을 이제 찾아가서 그 매물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보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학습하셨던 것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경험으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10년 후에 지금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시면 10년 후에 시작하신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른 나이, 지금 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부동산 공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동산 공부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단 10%라도. 첫 번째는 부동산 플랫폼 활용,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 세 번째는 현장 답사,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 계획, 그것들을 열람해 보시면서 그리고 좋은 꼬마 빌딩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세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보증금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50억을 주고 샀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연소득 수익률로 따지면 2.4%의 수익률이거든요. 50억을 내가 대출 없이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2.4%의 수익률이 오르는 건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나온짜리 건물을 10억을 깎아 샀어. 40억을 주고 샀어. 그럼 수익률이 얼마게요? 수익률이 3% 수익률을 가진 빌딩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면 투자를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강남 지역은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3%가 나오는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2.2%에서 2.8% 사이가 기본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만약에 꼬마 빌딩을 사신다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은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40억대 꼬마 빌딩을 3%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접근법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접근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남에서도요,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항상 등잔불이 밝지만 등잔 밑은 어두워요. 이거는 어디든 적용 가능한 논리인데 어디를 가든 등잔 밑이 있어요. 근데 등잔 밑에는 어둡거든요.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건대 상권이든 홍대 상권이든 강남 상권이든 메가 상권들이 있지만 이 메가 상권들 중에서 외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진 지역의 물건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권이 확장이 될 곳이다라고 예상되는 곳에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상권에서 등잔밑 같은 대로변도 아니지만 역세권의 이면도로에 두 번째 꺾여 있는 코너 뒷집, 이런 거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주변보다는. 근데 개발이 되면 가격이 뭉뚱그려서 올라가거든. 그래서 부동산 관점에서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컨셉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메가 상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 물건을 살 거냐라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한 곳으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권도 계속 확 커지다가 보면 어느 한쪽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길목에 미리 꼬마 빌딩, 근생 빌딩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뭐 제가 다른 뭐 전문 유튜버나 박사님들처럼 뭐 차트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딱 들었을 때 좀 쉬웠으면 좋겠다,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억할 거는요, 40억 기준에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건물을 꼬마 빌딩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가 상권에 형성된 상권에서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상권이 어디로 확장이 예상이 되는데 확장이 될 지역에 미리 꼬마 빌딩을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놓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거를 밸류업을 통해서 새로 이쁘게 꾸며서 매각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꼬마 빌딩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되고, 처음도 마지막도 임차인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꼬마 빌딩 투자할 때는 임차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그래도 어려우신 게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